이번 시간은 안경 상품의 연출과 진열 부분입니다. VP, PP, IP라는 상품의 연출 공간과 진열 공간을 설명했듯이 다시 한번 매장에서의 공간 구성과 매장 안경 상품의 연출, 진열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품을 보여주는 방법에는 연출과 진열이 있습니다. 연출은 진열된 상품 중 판매계획에 의해 선정된 상품의 가치를 최대한 표현하는 것이고요. 진열은 고객의 입장에서 상품이 선택이 쉽고 구매가 편리하도록 여러가지 집기에 상품을 분류하고 상품을 정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예시사진에서 연출과 진열 부분을 나눠보면 이런 형태가 되겠죠. 이 사각 형태의 집기로 구성되어 있는 곳은 별도로 셀렉해서 이번 주에 보여줄 상품이어서 VP 코너, VP라고 해서 의류 매장은 실질적으로 바디가 있어서 VP의 공간을 쉽게 구분합니다만 비의류 같은 경우에는 특별하게 별도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상품을 제한해서 셀렉해서 보여주는 공간이라고 생각하면 더 쉬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출 부분과 진열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겠죠. 인테리어 자체가 연출이라 특별히 VP 공간이라 지칭할 만한 부분은 조금 미약해 보입니다만 오른쪽 예시사진에 빨간색 소도구 위의 상품이라든지 눈에 특별히 들어오게 만든 상품 연출은 있습니다. 실제 오픈 때는 비누 소도구를 만들어 사용했지만 오픈한 기간이 좀 지나서 거의 상품이 진열 위주로 되어 있는 매장의 모습입니다. 벽면 공간과 중앙 테이블은 고객들이 매장을 돌면서 볼 수 있는 곳이라 다 진열 공간으로 되어 있죠. 대부분은 측면 판매 형식이기 때문에 판매를 하기에는 고객이 혼자 상품을 고르지 않고 원하는 상품을 얘기하면 그쪽으로 이동하여 상품을 비교해서 보여주기도 합니다. 측면 판매는 판매사원이 고객의 옆쪽에서 상품을 설명하고 판매하는 방식을 얘기하죠. 그럼 연출과 진열의 차이를 한번 살펴볼까요? 연출은 어떻게 보여주느냐, 그리고 호기심을 주고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역할을 합니다. 상품을 표현할 때 상품의 가치와 상품의 장점을 최대한 표현하고 감각과 경험이 필요한 디스플레이 작업을 하죠. 그리고 사람들이 가지는 감성에 소구를 합니다. 위치는 쇼윈도나 스테이지, 벽면 중 상단, 그리고 테이블, VP, PP, 기호로는 VP, PP가 되겠죠. 진열은 상품의 무엇을 보여주는가입니다. 그리고 상품을 그냥 호기심을 가지고 끌어들이기보다는 실제적으로 판매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상품을 극대화시키기보다는 상품 그 자체를 표현하고 고객의 입장에서 상품을 보기 쉽게 정리정돈과 청결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성에 소구하고 위치는 IP, 행어, 쇼케이스, 선반 내부에 상품이 여러가지 나열되어 있는 모습을 진열이라고 하죠. 지난 시간에 한번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AIDCA 행동 5단계에서 이제는 전체적인 인지 단계, 감정 단계, 행동 단계 해서 3단계이지만 이 부분은 더 늘어났죠. 그래서 AIDMA인데요. 바로 비교, 검토와
정보 공유가 늘어난 부분을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그럼 상품의 연출과 진열을 위한 전제 조건은 누구에게 판매할 것인가입니다. 물론 전 남성, 여성 모든 연령층에 다 팔면 좋겠지만 내 점포와 다른 점포의 차별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남녀, 연령, 마인드, 취미 등을 고려하여 타깃 고객을 선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을 팔 것인가, 그 타깃 고객을 선정한 다음에 상품의 특징과 그 타깃 고객이 어떤 상품을 고르는지에 대해서 상품의 특징과 유행 상품을 연구하고 트렌드를 조사하죠. 그리고 상품에 대한 판매 적기를 설정하고 시즌 분석과 상품의 라이프 스타일을 분석합니다. 어떤 상품이 이 시기에 나가고 어떤 상품은 이 시기보다는 다른 시기에 나가고를 명확하게 분석하였다가 거기에 따른 보여줄 것인 부분을 선정을 하죠. 그리고 그 보여줄 상품을 어디에서 보여주는 것이 효과적인가 하는 부분입니다. 쇼윈도, 스테이지, 행어, 선반 등의 집기 또는 매장 내 위치를 라이프 스타일에 따라서 분석하여 이리 옮겼다가 저리 옮겼다가를 할 수 있는 형태이겠죠. 이곳은 선택해서 보여주는 공간이라 상품은 하나의 상품만을 선택하여 연출하고 있습니다. 이때는 주기를 얼마만큼 할 것인지, 즉 판매 적기, 시즌 상품을 보여줄지 등을 선택하여 결정하여 제한하여 보여주는 곳이기도 하죠. 제한하여 보여줄 때는 전혀 다른 상품을 세 가지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비교할 수 있는 동일 적기 상품을 제한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사진은 제가 실제 매장을 개선한 사례입니다. 테를 우선적으로 구분하고 테의 옆에 있는 붉은 테의 선글라스를 진열하여 중앙 부분에서 포인트를 주어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품이 중앙으로 해서 나열되어 있는지를 명확하게 알 수 있게끔 진열하였습니다. 자, 왼쪽 사진은 연출력이 미흡하여 무엇을 보여줄 것인지 의도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개선한 사진은 소도구를 구매하여 상품 연출력을 강화하고 트렌드 상품을 보여주는 형태로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여러가지 POP나 브랜드 로고가 필요한 부분도 있겠지만 불필요한 POP를 제거하여 상품만이 훨씬 더 돋보이도록 정리한 사례입니다. 진열한 방법적인 면도 어떤 패턴이 과 진열 방식이 반복되어 있어서 어떤 형태로 연출하였는지가 명확하게 잘 나타나고 있죠. 왼쪽 사진과 오른쪽 사진을 비교하면 물론 보여주는 상품의 숫자는 적습니다만 어떤 상품을 보여주려 하는지가 명확하여서 보기 쉬운, 고르기 쉬운 진열이라고 할 수 있죠. 상품이 넘쳐나는 시대에는 오히려 상품을 제한하여 보여주는 것이 고객의 입장에서는 훨씬 효과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죠. 불필요한 POP와 상품의 상단은 삼각구도로 보여주고 하단은 동일한 상품, 다른 컬러들을 모아서 어떤 상품인지가 명확하게 나타나게끔 진열하여 보여주었습니다. 이 매장의 벽면 공간 역시
오른쪽과 왼쪽 사진을 비교하면 오른쪽 사진이 상품을 명확하게 쉽게 볼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선반에 하나씩만 연출하게 되어 있어 잘 보이긴 하지만 어떤 상품을 제안해서 보여주는지가 명확히 보이는 상품입니다. 색상을 너무 몰아서 보여주는 것도 아니면서 스타일과 컬러를 적절히 보여주고 있는 사례입니다. 그럼 분류 전의 상품들로 하여 알기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분류 전의 상품들은 이렇게 마구마구 섞여 있죠. 이것은 형태의 크기, 높이, 길이 순으로 분류, 그룹핑 진열을 하여 나누어 봅니다. 그러면 어떤 종류가 있는지 쉽게 보이시죠? 형태별로 구분된 사례입니다. 보통은 스틸류의 안경과 플라스틱의 상품 중 어떤 것을 사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쇼핑을 합니다. 간혹 판매 권유에 따라 생각이 바뀌기도 하지만 동일 디자인, 형태별 진열은 명확하게 상품 구분이 간다는 장점이 있죠. 재질별로 구분된 사례입니다. 디자인은 간혹 다르지만 재질을 구분하여 보여준 사례로 컬러나 다른 선택의 폭을 줄 수 있는 진열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색상을 기준으로 나눈 사례입니다. 뒤섞여 있는 부분을 크기와는 상관없이 동일 색상으로 그룹핑하여 보여주기 때문에 어떤 종류의 색상이 있는지가 명확하게 보이는 그룹핑 구분 사례이죠. 디자인은 다르지만 동일 색상으로 상품의 종류를 보여준 사례입니다. 녹색 배경 한 장을 기준으로 녹색 테를 디자인별로 보여주고 있고, 중앙의 사진은 오렌지 컬러 렌즈를 극대화하여 보여주고 있습니다. 햇살이 드는 그림자에 오렌지빛 렌즈 색상이 선명하게 나타나고 있죠. 오른쪽 예시 사진은 노란과 연한 색상의 붉은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테의 재질은 섞어 보여주지 않고 있다는 점이죠. 테를 동일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테의 재질은 동일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이 예시 사진 역시 왼쪽은 투명 안경테를 기준으로 색상이 조금 들어간 상품을 같이 보여주고 있고, 중간 사진은 그림의 색상, 그린색이 명확하게 돋보이도록 나타나고 있는 예시 사진이죠. 오른쪽 진열 사진은 오른쪽 하단은 핑크, 왼쪽 공간은 회색, 위쪽 진열 공간에는 검은색 계열 등 안경 렌즈 컬러에 따른 진열 사례입니다. 안경 상품을 가지고 인스타나 페이스북 같은 데 올릴 때 사용할 수 있는 이미지 컷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그 전에 인스타에 대해서 설명을 잠깐 드리면, 지금 학생들은 미니얼 세대라고 하죠. 인터넷이 공기처럼 존재하고 세상에 자란 세대로서 소셜미디어가 삶에서 빼놓을 수 없는 존재이기도 합니다.
비주얼을 활용하여 자신을 표현하기에 사진이 주가 되는 인스타그램은 가장 적합한 자신의 표현이자 홍보 수단이 되고 있는데요. 인스타그램의 브랜드의 참여율이 현재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금 학생들이 인스타그램을 별로 사용하고 싶지 않다고 얘기하는 게 이제는 광고가 너무 많아졌기 때문인데요. 탑 브랜드의 게시물은 매년 53%씩 증가하고 있고 페이스북보다 10배 이상이 높다고 하죠. SNS에서 만들어진 이슈는 즉각적으로 행동합니다. 엄청난 집계 효과가 나죠. 그러다 보니 인스타그램은 6인치 화면 속 권력자가 되고 있는데요. 말초 신경을 단숨에 자극하는 1초 게임에 최적화된 이미지 전쟁입니다. 2030 미니얼 세대에게는 무엇을 먹을지, 어디를 갈지, 어떤 상품을 살지를 결정하는 방식을 물으면 그들은 망설임 없이 인스타그램을 말하고 있죠. 먹고 마시고 즐기는 세상의 권력자는 인스타그램이 된 셈이 되었는데요. 그 이유가 아마 비주얼 컨텐츠의 효과가 텍스트보다 이미지를 6만 배 더 빨리 인식하는 뇌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커뮤니케이션의 90%는 비주얼이 차지하고 있죠. 내가 받아들이는 정보의 90%가 바로 비주얼입니다. 40% 이상의 사람들은 텍스트보다 비주얼 정보에 더 많은 반응을 보인다고 할 정도니 비주얼 컨텐츠가 얼마나 사람들한테 강한 인상을 남기느냐 하는 부분이 명확하게 나타나고 있죠. 그럼 인스타 광고 사진으로 좋을 재미있는 연출 사례 사진들을 한번 볼까요? 편지 봉투를 이용해서 붉은색 안경과 딱 어울리는 사진 컷이죠. 배경색을 잘 활용한 강하게 색상을 보여주는 사례들입니다. 연출 소품들이 전부 안경 렌즈의 배경색과 동일하게 연출되어 있는 사례인데요. 레몬을 활용한 노란색 안경은 일상에 편리하게 쉽게 연출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기도 하겠죠. 이 사진들 역시 연출 소품을 활용하여 상품의 특징을 컬러로 잘 보여준 디스플레이 연출입니다. 맨 앞쪽에 그린색의 안경과 성냥개비 화력의 그린색은 재미있게 연출된 사례이죠. 그리고 중앙에 있는 나뭇잎 때문에 시원하게 여름에 어울릴 것 같은 느낌입니다. 맨 오른쪽은 종이를 활용해서 푸른색의 안경과 노란색 악센트 색상과 단순함을 잘 표현한 사례이겠죠? 이 사진은 뒤에 포스트잇과 높이를 줄 수 있는 박스를 활용한 사진인데요. 조금은 둔탁하고 3D 안경처럼 보입니다만 컬러감을 명확하게 나타내고 있죠. 그래서 컬러를 잘 활용한 이미지 사진입니다. 중간 역시 컬러를 잘 활용한 이미지 사진인데요. 이 네모칸을 점차 그라데이션 형태로 붉은색으로 주고 붉은색 안경을 명확히 표현했습니다. 만약에 바탕색 자체가 붉은색을 같이 표현했다면 어쩌면 안경이 안 보일 수 있었겠죠. 그래서 대비 색상인 푸른색을 사용해서
안경이 선명하게 잘 보이도록 활용한 색상 대비를 이룬 사례입니다. 맨 오른쪽 사진은 이 안경이 가지는 여러가지 색상으로 해서 마치 물감이 칠해진 듯한 이미지를 주기 위해서 뒤에 물감을 활용을 해서 보여주었는데요. 예전에 안경이 많이 섞인 안경이 많이 나왔었죠. 지금도 투톤이나 뭐 나오고는 있습니다만 이 예전에 많이 나왔었던 부분에서 활용한 사례인데 저는 이거보다는 좀 더 다른 느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살짝 부족한 느낌이 조금 있는 듯한 사진이기도 하죠. 자, 인스타그램이라고 해서 너무 많은 걸 보여주려고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이 예시 사진 3개는 동일 컬러를 잘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쉽게 활용할 수 있는 흰색, 굳이 박스가 아니어도 됩니다. 이 박스를 활용을 한다는 건 그러니까 높이나 그림자 다른 부분이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하고, 그리고 각도를 조금 주면서 상품을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이 박스 상품을 사용하기는 했었는데요. 전체적으로 투명한 느낌의 이미지를 그대로 잘 표현하기 위해서 흰색을 사용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앙은 이 우드색 느낌과 검은색의 우드의 느낌이 잘 나타나 있는 부분을 약간 빈티지스럽다고 하나요? 그 부분을 활용하기 위해서 이 뒤편에 있는 돌, 그러니까 약간은 거친 듯한 느낌의 돌을 활용을 했는데, 전 이 돌의 이미지랑 이 안경이 가져가주는 이미지가 잘 맞아서 베스트 사례인 것 같습니다. 물론 이 부분 우드가 살짝 보이는 측면이 있어서 이 우드 같은 느낌의 테를 더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전체적인 이 안경이 가져다주는 느낌과 사진의 이미지가 명확하게 잘 떨어지는 사례이고요. 맨 오른쪽 부분도 종이를 활용해서 비행기를 접어서 이 안경 안에 렌즈 색상을 그대로 잘 동일한 이미지로 나타내고 있죠. 여기에서 안경의 컬러 부분이 약간 그라데이션 주는 느낌으로 붉은색 빛, 오렌지빛에서 약간 붉은색 톤과 이거는 세피아에서 약간 밝은색 느낌, 렌즈가 동일한 이미지 색상으로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테가 다르다는 것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부분도 있는데요. 문제가 되지 않는 부분은 아마 이 테는 흰색이고 이 테는 가는 은색으로 나타냈기 때문에 테가 눈에 썩 많이 들어오는 편이 아니어서 전체적인 이미지 컬러로 잘 나타나고 있는 사례인 것 같습니다. 다음은 책상 서재 같은 느낌의 소품과 잘 어우러진 안경 사진인데요. 전체적인 컬러 톤을 잘 맞추어 고급스럽고 약간 무거운 듯한 중후한 느낌의 이미지를 나타내고 있는 사례입니다. 그러다 보니 소품 역시 약간 빈티지하고 중후한 느낌의 소품을 그대로 활용을 했죠. 남성적인 느낌이 조금 나는 형태라고 할까요? 이미지라고 할까요? 오른쪽 사진은 포인트 컬러를 잘 활용한 사진 사례입니다. 전체적으로 보이는 이미지는 브라운을 잘 활용을 했지만 브라운과 푸른색을 과감하게 사용할 거라는 것은 잘 활용을 못하는 컬러 감각이 있는 사람이 아니면 잘 활용하기 어려운 사례이기도 한데요. 이 푸른색 안경 하나만을 만약에 사용을 했다면 너무 튀거나 가짜 라고 해야 되나요? 조금 싸 보이는 이미지의 안경
수도 있겠지만 여기에 푸른색, 동일한 색상의 자를 같이 활용을 하면서 포인트 색상을 이렇게 대각선으로 주어서 전체적인 이미지, 컬러를 명확하게 잘 맞춘 사례처럼 보이는 사진입니다. 다음은 좀 상큼하다고 얘기해야 되나요? 살짝 상큼한 느낌의 이미지 사진입니다. 여름이나 여름으로 가는 방향 시즌에 좀 활용하면 좋을 듯한 이미지 사진인데요. 여름이라고 해서 반드시 푸른색을 사용한다거나 뭐 여름 바닷가의 이미지 이것이 아니어도 됩니다. 색상 자체가 되게 산뜻한 느낌을 주고 있죠. 그래서 오렌지를 활용을 하고 이 안경에는 오렌지빛이 아닙니다만 뒤쪽에 보이시나요? 안경 다리가 오렌지색을 주고 있기 때문에 오렌지 색상을 잘 활용을 하고 뒤에 배경을 그린으로 사용함으로써 그러니까 대비색을 두어서 전체적으로 상큼한 이미지를 주고 있죠. 그리고 중앙의 사진은 노란색 테를 잘 보여준 사례입니다. 종이를 조금 잘라서 노란색 테가 마치 부서져 있는 듯한 느낌으로 가져가면서 그러니까 좀 더 단순하지 않으면서 재미를 줄 수 있는 그런 형태죠. 그리고 배경색을 같이 노랑으로 하면서 전체적으로 노랑으로 하면 안경테가 안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위에 연두색과 흰색을 활용하여 상큼한 이미지를 잘 주고 있는 사진입니다. 맨 오른쪽은 어디서 구했을까요? 탁구채가 이렇게 핑크색 느낌으로 나는 게 잘 없을 듯한데 탁구채가 핑크색으로 활용되고 그 볼도 핑크, 연한 핑크와 노란색 이거를 바로 쓰면 다소 탁하게 느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중앙 라인을 흰색으로 조정하여 노란색 안경을 잘 표현한 사례입니다. 전체적으로 밝은 이미지, 이 사진들만 봐도 기분이 좋아지는 밝은 느낌의 이미지 컷이었습니다. 이상 인스타그램이나 사진을 찍어서 광고를 할 수 있는 임시컷 사진에 대해서 살짝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은 컨셉을 명확하게 표현하는 컨셉 연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